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의 중범위 또는 거시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차는 지역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정책 이렇게 거시적 접근을 크게 세 개로 제시했어요. 네, 중범위 또는 거시적. 중범위 거시적이라는 것은 크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의 이 거시적 접근 방법은 미시적 접근 방법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미시적 접근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의 실천 방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미시적 접근 방법이고 하나는 거시적 접근 방법인데, 우리가 중범위라고 붙은 것은 미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그래서 넓게는 우리가 거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범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인간의 어떤 특정 문제를 미시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많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는 인간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그 인간을 개조한다든가 그 인간을 상담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어떤 인간의 문제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더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정책을 바꾼다든가 우리가 지역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행정을 바꾼다던가 그러면은 그 특정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넓은 개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넓은 개념 중에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각각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세 가지 과목이 아주 중요한 필수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단일 과목을 그것도 한 시간에 세 개로 나누기 때문에 세 개의 목차로 나누기 때문에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이 거시적 실천 방법 중에 지역사회복지는 이런 거다. 거시적 실천 방법 중에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정책은 이런 걸 다룬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3대 방법론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개별사회복지. 우리가 이제 3대 방법론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 네,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네, 좀 글씨를 좀 줄일게요. 네, 이거는 본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잠깐 여기다 메모, 뭐 설명하는 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우리가 개별복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개별 대상 사회복지, 개별복지 혹은 개별지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집단 복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문제 있는 개인을 집단화 시킬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있는 집단을 우리가 복지적 접근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이제 지역 사회 조직이라고 우리가 원래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말이 너무 작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 복지로 우리가 나중에는 확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 3대 방법론을 개별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다. 매우 중요한 단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 개념을 한번 보면 지역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지역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보면 개별이 들어가고
집단이 들어가고 지역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국가의 정책보다는 조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범위에 속합니다. 중범위적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회도 거시적인 접근에 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범위예요, 거시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시하고 중범위를 나눈다면 지역사회복지는 중범위에 해당이 되고, 미시와 거시로 나눈다면 지역사회복지는 거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역이라는 말은 지리적이라는 말이 수반이 되죠. 지리적. 지리상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지리적으로 광주 지역이다. 뭐 서울 지역이다. 무슨 경기 지역이다. 충청 지역이다. 전라도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개념은요, 지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도 들어가냐? 기능도 들어갑니다. 기능. 기능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능이란 말은 뭐냐면, 네, 이런 거죠. 뭐, 종교, 뭐, 사상, 뭐, 교육 개념, 뭐, 가치관, 이런 것까지 다, 가치관,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교육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통의 관심이다.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 우리가 지역사회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하나의 집단, 같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도 커뮤니티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는 결국에는 같은 지리적인 구조에서 어떤 지도적인 구조에서 같은 어떤 사상과 가치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고, 그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정리하면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이룬다. 네, 지역사회 수준, 주민의 복지, 지역사회 차원, 삶의 질 향상,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왜 지역사회를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느냐. 아까 앞서 설명했던 대로 과거에는 사람들의 문제를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점차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지역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가 중요한 과목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에서 두 번째, 지역사회에 대한 실천 기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실천 기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대표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실천 기법을 현장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기술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기법을 배울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네, 어디입니까? 아까 대표적인, 네, 여기 대표적인 실천 기법. 그래서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실천 기법을 우리가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옹호 기술입니다. 옹호한다. 옹호라는 뜻이 뭘까요? 누구를 대신해서 뭐 말해준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울어?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제가 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빵을 안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빵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가서 말해주죠. 왜 이 아이에게 빵을 안 줬나요? 빵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못했을 때 우리가 그 권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욕구와 권익을 대변한다. 대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갈등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옹호 기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번호로 따지면은 이게 1번으로 와야 돼요. 이게 2번이 아니고 1번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2번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1번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제가 강조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최초의 사회복지 실천 3대 방법론이 개별사회복지, 집단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이었어요. 조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디입니까? 네. 가끔 놓쳐요, 제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해결해라.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조직화합니까? 우리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누구를? 주민들을, 집단들을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직화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 안에 주민들이 있어요. 그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나요? 우리가 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직화 기술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조직화 기술은 1대1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인파워먼트인데요. 인파워먼트가 뭔가요? 인파워한다. 파워를 준다. 네, 파워가 뭐 힘이잖아요. 힘을 준다, 가진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럼 누구에게 힘을 주냐? 인파워한다. 주민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거죠. 주민들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힘을 바탕으로 뭔가 자원을 획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인파워먼트 기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더 필요하겠죠. 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인파워한다, 인파워먼트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원개발 동원 기술인데요. 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내는 기술이에요. 자원을 개발해야죠. 네. 자원이라면 뭐 어떤 것들 얘기를 해요? 뭐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적자원은 사람이고 물적자원은 뭐 물건, 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원금을 만들어내자, 또 모금을 하자,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게 어떤 예산을 마련해 보자. 그리고 뭐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 가지고 서로 그 자원을 동원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역의 존재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 동원하는 기술도 지역사회복지에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계 기술인데, 연계 기술. 자, 연계라는 뜻이 뭔가요? 연계. 뭔가 연결하는 거죠. 이어서 매듭한다. 뭐, 연결 짓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지역사회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5가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하나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다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하는 곳을 연결합니다. 2번 문제 해결 자원을 연결합니다. 아까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할 줄 알아야 되죠. 연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고 3번 문제도 연결합니다. 5번 문제도 연결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 연계 기술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제시한 실천 모델은 우리가 한 가지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는 아니고 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한 사람의 모델. 누구냐면 로스만의 모델입니다. 로스만의 모델. 근데 실은 여러 실천 모델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지역사회 복지론이란 과목을 배울 때 더 많은 걸 배우지만 왜 로스만이라는 학자 한 사람만 소개를 했냐.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뭐랄까 실천적이고 가장 원조예요. 원조. 우리가 원조 무슨 뭐 족발집 그러듯이 우리가 로스만이 가장 원조 족발집이에요. 네. 그래서 로스만의 이 세 가지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사회행동의 모델을 기본으로 그 후에 로스만의 후배들이 많이 원조라고 이제 뭐 족발집을 막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만의 모델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되고 더 연구하고 그렇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 모델에서는 이 모델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그럼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 로스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 개 모델만 소개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 모델과 여러 이론을 배워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한 가지의 모델만 사용한다는 것은 뭐랄까 미천이 떨어진 거죠. 미천이. 우리가 많은 미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방법, 이런 사례에는 이런 모델을 사용하면 좋겠다. 저런 사례에는 저런 모델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사안에는 뭐 A 모델, 저런 사안에는 C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 현장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이론들을 배우는 것이죠. 왜요? 이럴 때 이 이론을 적용하고 저럴 때 저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은 과학적 근거와 독창적 창의성이 필요해요. 과학적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배운 이런 모든 과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의성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배웠던 과학적 근거 중에 내가 써먹을 건 뭐지? 내가 100개를 배웠다면 2번, 28번, 52번을 뽑아내서 지금에 만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모델, 여러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지역사회복지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 중범위라고 할 수도 있고 넓게는 거시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로스만의 모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모델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관련된 키워드는 뭐냐면 주민입니다. 주민.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조정신, 자조한다. 스스로 뭔가 노력한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걸 조합해보면 주민들이 변화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성원들,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이번에 이런 사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모델을 적용할까? 나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적용해 보겠어. 지역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나는 앞서 배웠던 조직화 기술을 사용할 것이고 그들을 인파워하고 자원을 개발한 후에 연계를 할 거야.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 모델인데요. 계획. 자, 계획. 여기는 개발.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행동. 네. 네. 계획은 뭡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우리가 나들이를 간다. 놀러 간다. 뭐 야외에 1박 2일 뭐 가족들 모임으로 뭐 캠핑을 간다. 그 계획은 캠핑에 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 계획을 누가 세워요? 해외여행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경험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외여행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환율이 어떻게 되고 뭐 택시비가 얼마고 관광비가 얼마고 뭐 비행기 값이 얼마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뭔가 계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계획 모델과 가장 관련 있는 단어 하나만 뽑아라. 그것은 전문가라는 단어를 저는 붙이고 싶어요. 물론 계획가도 중요한 단어지만 이 전문가란 단어 진하게,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여기는 주민 문제 스스로, 여기가 좀 진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다. 합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으로 모든 계획을 짰다. 그렇게 해야 좋은 계획이죠. 계획을 짰는데 합리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어딜 가는데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요.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거죠. 전문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획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전문가라고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돼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4년마다 한번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보장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사회보장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누가 참여하느냐? 바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주민들도 참여하기는 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은 누가 해요? 그 계획은 누가 세워요? 전문가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문가를 통한 계획 모델을 제시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 모델이죠. 행동. 네, 지역사회 행동 모델. 자, 행동 모델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해 볼게요. 그냥 직설적으로 시위, 집회, 네, 집회 뭐 같은 뭐 뜻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까? 네, 시위, 집회, 운동. 여기서 운동은 뭐 뛰어다니는 운동이 아니고 땀 흘리는 운동은 아니고 뭔가 사회운동 이런 거죠. 사회운동. 네, 사회운동,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이 좋네요. 사회운동. 네, 사회운동 뭐 이런 거죠. 사회개혁운동 이런 거죠. 80년대 학교 다닐 때 대학생들 보고 너 뭐하냐? 그러면 저 운동해요. 그러면 아, 그 운동? 그럼 뛰어다니는 땀 흘리는 운동? 축구? 뭐 농구? 이런 거? 근데 그때는 사회운동, 학생운동이 일반화됐던 시절이라 다 알아먹어요. 학생운동 하는구나. 다 알아먹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동 모델이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요? 우리 사회나 지역 사회가 우리 불평등한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고 가정하자고.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죠. 그리고 부당해요, 그들은. 그리고 불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들이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면은 이들에게 부당하거나 불이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불평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불평등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도를 잘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 바로 시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개혁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문제다 그럼 여성의 운동을 하고, 소비자가 문제다 그럼 소비자 운동을 하고, 학생이 불리하다 그럼 학생 운동을 하는 거죠. 피켓팅하고 뭐 집회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모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임팩트적인 방법이죠.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랄까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그런 모델로 인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로스만이라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 3대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로스만의 3대 실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행동 모델입니다.